우리가 알아야 할 오늘의 절대 뉴스 콕 찍어 전해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오늘의 뉴스를 더 깊고 더 자세히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뉴스 원정대 시작합니다. 월요일에 원정대원 두 분 나오셨어요. 이현경 뉴스캐스터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할 수 있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네, 첫 번째 이슈는 당연히 한미 정상회담 이후의 결과들인데요. 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북 정책, 백신, 미사일 주권 여러 이 분야의 결과문들이 발표가 됐는데 먼저 이현경 뉴스캐스터는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셨습니까? 네, 사실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네.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결과를 보게 된 건 아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처음이 아니었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미사일이나 외교 안보와 관련된 건 국가에 굉장히 중대한 이슈긴 하지만 국민들에게 체감적으로 다가오기 어려운데 그렇죠. 이번엔 백신이라고 하는 이슈 때문에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었고요. 이번에 그 백신과 관련돼서 SK바이오사이언스와 삼성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그 MOU를 체결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 성과가 좀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이후에 연구를 같이 질병관리청이라든지 함께 진행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더나는 기술 이전까지 얘기를 좀 하고 있죠. 네. 오창석 평론가는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까? 매우 주관적으로. 그렇죠. 저는 늘 이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습니다만. 네. 지금 성김 대사라든지 네. 지금 현재는 이제 대북 특사가 아님에도 싱가포르 대사인가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지금, 네. 어디? 지금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죄송합니다. 네. 그분이 그럼에도 원래 불구하고 계속 뭔가 겸직을 해서 매우 헷갈립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어쨌든 상징성이 있는 인물인데 네, 네. 적어도 이제 북미회담에서는 상징성이 있는 인물인데 이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 부분이 이제 미국 현지 반응도 좀 놀랍다라는 얘기를 한 현지 것이죠. 반응도? 네, 네. 현지 반응도 놀랍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조셉 다트리니라는 육자 회담 미국 차석 대표가 있었습니다. 네네. 이 사람도 이제 회담 평가를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에 관련된 그리고 납득시킬 만한 성공적인 회담이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한국에서는 여야 갈려서 판단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회담 전부터 모든 사람들이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리 써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든 야당은 야당대로 비판할 거고 그렇죠. 여당은 여당대로 네. 칭찬할 텐데 근데 미국 현지에서도 진짜 북한의 육자회담에 참석했던 사람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렸다는 것 자체가 미국 내 분위기도 굉장히 좋다. 그렇다면 네.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를 계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북한에 관련된 이제 회담, 평화, 제의는 계속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볼 수가 있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미사일 협정과 관련해서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일각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됐으니 보수도 기뻐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좋은 성과가 있어서 굉장히 결실이 많았던 회담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사일 관련해서는 사실상 이 주권 국가에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권한인데 그렇죠. 외부에서 뭔가 제약을 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상화된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했던 것처럼 방미 성과를 두고 이렇게까지 극명히 또 평가가 엇갈릴 수 있는 것인가.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네, 아까 오창석 평론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평가는 예상 가능한 부분인데요. 그렇죠. 예,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는 한미 양국의 관련 의제를 넘어서 글로벌 산업 정책이나 백신 공동 생산 같은 세계적인 이슈를 함께 논의한 핵심 파트너가 됐다라는 부분과 대북 정책에 대해서 최선의 내용과 최적의 결과가 나왔다라는 부분들을 좀 평가했고요. 네. 42년 만에 우리나라 미사일 주권을 완전히 회복한 부분에 대해서도 성과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네, 혹평이 쏟아졌어요. 저는 혹평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네. 예, 왜냐하면 야당이 이 정도 얘기를 보통 하는 건데 네. 성과를 30% 평가해 주잖아요. 무려 30%나 네, 이런 저는 의미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평가를 해준 것이 아닌가. 단 야당이기 때문에 칭찬을 할 수 없는 입지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도 있죠. 예, 김기현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기업들이 44조 원의 대미 직접 투자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결국 손에 잡히는 성과를 가지고 오지 못했다. 현금을 지급하고 물건 대신 약속금을 받아온 것이다. 이렇게 네. 표현을 했고요.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는
4대 기업에 피 같은 돈 44조 원을 투자를 하고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와 맞바꾼 기대 이하의 성적표다 이렇게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네, 저는 뭐 야당이니까 그걸 감안하고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주요 이렇게. 언론사에서 계속 44조 원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기업 투자했다고. 특히 이제 경제지들은 대통령은 별거 한 게 없고 기업들만 가서 무엇을 한 것처럼 제목을 많이 잡기도 했었죠. 맞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발넓은 인맥을 보여줬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던데. 어쨌든 44조 원의 투자지 후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후원. 이게 이제 복지재단이 후원한 게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 기업이 44조를 투자한 이유가 있습니다. 적어도 44조 정도는 뽑을 수 있으니까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정상이 같이 가야만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약간 지역에서도 민원 넣을 때 구의원이 해결할 수 있는 건데도 국회의원 찾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누가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민원의 정도가 달라지거든요.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같이 가는 사람이면 정말 믿어도 되겠다라고 미국에서 판단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 이제 총수들이 같이 가려고 앞다투어 이제 줄 서 있는 건데 이때 44조 원을 투자했다는 것은 미국 내에서도 대통령이랑 같이 온 사람이 투자한다면 같이 해볼 만하지 라는 생각. 물론 이제 우리 기업들이 이미 인정을 많이 받았지만 인정 많이 받았죠. 받았지만 투자한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회수하거나 이 투자에 대한 성과가 분명히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이거 후원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44조 원 후원도 기부도 아니다. 투자였다. 이 부분을 강조해 주셨고 또 그 이제 백신 가지고도 일부 언론은 고작 55만 명 분이냐 이렇게 또 이제 비난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뭐 해외에서 생산된 모더나 백신 원액을 들여와서 뭐 국내에서 이제 포장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반응들도 있었고 어떻습니까 실제? 고작 포장만 하는 거면 우리나라 기업들을 선택했을 리 없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백신을 생산하는 과정이 반도체와 생산하는 과정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아무 국가에서나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그 승인받은 모든 백신을 한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건 그만큼 생산 시설이나 생산 능력이 따라간다라는 얘기인데요. 사실은 지금 이제 완제 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포장하는 부분이긴 한데 원액은 그 미국 론자라고 하는 회사가 정해진 공장에서 원액을 생산하고 있어요. 지금 인도 같은 경우도 다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첫 술에 저는 배부를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현재 원액을 생산하려고 해도 생산 설비를 추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라는 부분 하나와 이 과정들을 거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이전이라든지 그리고 mRNA 방식이라고 하는 백신 생산 플랫폼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MOU를 체결을 해서 이후에 연구를 같이 진행한다라는 것이고요. 이 mRNA 방식이라는 백신의 경우에는 이번에 코로나 백신 말고도 독감 백신 등 굉장히 앞으로 백신을 생산하는 데서 주요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고 하는 첫걸음이라고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백신 스와프에 대해서도 야당이 혹평을 했는데요. 스와프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혹평을 하고 있죠. 근데 백신 스와프 얘기가 왜 나왔는지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백신 스와프라는 게 백신 계약 물량은 충분한데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니까 미리 빌려와서 쓰고 우리가 받았을 때 갚겠다라고 하는 게 백신 스와프이잖아요. 그런데 31일에 모더나 백신이 들어온다고 하죠. 그러면 속도대로 계약한 물량만 제대로 들어올 수만 있다면 사실 스와프가 필요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그 백신의 그 들어오는 속도를 제대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계속 완제 생산이라고 하니까 완제품 그대로 진짜 들어와서 무슨 발포 비타민 타먹듯이 물에 넣으면 끝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고 결국에는 이제 55만 명 군 백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30세 미만 못 맞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머지 군 백신을 빠르게 이제 투여할 수 있다라는 기사 벌써 나옵니다. 그러니까 군이 빨리 끝난다는 이제 국방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안전하게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고 동시에 또 주한 미군과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또 유의미하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 미국 내에서 사실 그 얘기를 한다고 하죠. 우리 언론은 굉장히 정부를 이제 방역 당국을 비판하고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저렇게 잘 하고 있는 나라에 굳이 먼저 줄 이유가 뭐 있냐. 지금 인도 같은 나라를 봐라. 빨리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논쟁 끝에 결국은 55만 장병들에게 일단은 공급을 한다고 그런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뭐 화제성 뭐 여러 가지 장면들 무엇을 먹었는지 앞수는 어떻게 했는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이제 정상회담 때 화제가 되잖아요.
이번에 점심 메뉴는 마음에 드셨습니까? 어땠나요? 스가의 햄버거와 굉장히 비교가 되던데. 네. 네. 뭐 해산물을 좋아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향을 고려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당연하지 않을까. 손님이 왔는데 손님의 취향을 고려하는 건 당연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그 스가 총리가 첫 번째 미국과 회담하는 정상이 되고 싶어서 굉장히 안달이 났었다라는 보도는 이미 있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아닌 것에 또 첫 번째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 네. 국내 언론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었는데 네. 제가 들어보니까 대통령이 되고 첫 해는 회담을 해도 큰 성과를 얻기가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그 행정부에서도 이미 진용이 갖춰진 상태가 아니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네네. 사실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저는 백신을 되게 그 평가했던 이유가 눈에 보이는 성과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스가 총리가 햄버거를 앞에 놓고 그렇게 멀찍이 떨어져 앉아서 네, 손도 안 대고 그때. 예, 네. 먹는 것과는 굉장히 좀 달라진 모습이었고 저는 마스크 안 쓴 게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아, 그렇죠. 네. 어떻게 보였습니까? 점심 메뉴는. 뭐 점심 메뉴, 그러니까 대통령 원래 고기 좋아하셨는데 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제 임플란트를 너무 많이 하면서 그때 이빨이 정말 많이. 네. 네. 그때부터 시야가 이제 손상이 많이 상했죠. 돼서 이제 회 종류를 좋아하게 됐다. 아마 그 부분은 이제 이미 미국에서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 왜냐면 그 전에 트럼프 정부랑도 회담을 했을 테니까 잘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메뉴에 이렇게까지 집착할 필요가 있겠냐마는 또 그래도 햄버거보다는 훨씬 더 아, 그렇죠. 네, 햄버거와 비교하기에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지 않았나. 네. 그리고 사실 진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마스크 벗었다는 게 그게 굉장히 달라진 모습이에요. 네, 그 물론 아직 대한민국의 상황이 500명과 700명 사이를 좀 왔다 갔다 하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날짜를 찾아보면 미일 정상회담 할 때는 4월 16일 기준 일본 내 확진자가 4,526명이었습니다. 네. 회담 당일이었고 그리고 5월 12일은 7,051명이었다가 5월 23일 NHK 기준으로 4,048명. 여전히 좋지 않아요. 아, 그러네요. 수천 명.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국 간의 이제 백신 이런 걸 떠나서 안전에 대한 민감도가 너무 다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정말 안전한 나라로 인정을 받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 뭐 일본보다 한국이 안전한데 왜 줘야 되냐 이런 얘기를 미국에서 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백신을 줬는데 효과가 있는 나라에 줘야 그래도 우리가 잘 줬다는 얘기를 들을 거 아닙니까? 뭔가 티가 더 난다. 티가 훨씬 더 잘 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인구 부분에 대비. 대해서는 네. 앞으로도 더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죠, 당연히. 네. 이건 어떻습니까? 이 폭스뉴스나 등등에서 좀 다룬 이슈긴 한데 해프닝일 수도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악수를 한 장면인데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이게 이제 악수를 하고 이제 가볍게 문재인 대통령 위로 올려서 악수를 하려고 했고 반대에서 이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렇게 잡고 네. 그 오른손을 내리면서 자신의 이제 이 그 옷이죠 정장에 살짝 쓸어내리는 장면이 잡혔어요. 네네네. 이걸 이제 닦은 거냐 그냥 손이 자연스럽게 간 거냐. 네. 닦은 거면 뭐가 문제되면 이제 또 대통령이 아시아인이니까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여기까지 이제 쫙 나가기 시작하는 거 한 거죠. 아니, 뭐 해리스도 뭐 완전 백인은 아니고 어쨌든 네. 그리고 본인도 아마 어떻게 보면은 인종적으로 차별을 받는 입장일 텐데 설마 그렇게 했겠느냐라는 것이 그러니까요. 뭐 정설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너무 과도하게 반응한 것이 아닌가. 애초에 불편했으면 악수를 안 하려고 했겠죠. 아니면 그러니까 피스트범프를 하니까. 손을 닦는 거냐, 옷 매무새를 만지는 만진 거냐. 거냐, 네. 아니면 그냥 뭐 왜 우리 부지부 시간에 나오는 우리 그냥 행동들 있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건 굉장히 주관적인데 이현경 캐스터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 뉴스를 누가 보도했나를 좀 봐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화제가 중요해요, 항상. 왜냐하면 미국 정부의 굉장히 비판적인 보수정의 폭스뉴스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그래서 했었죠. 애정했었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 대통령과 인사후에 손을 닦았고 트위터에서 반발에 직면했다라고 하는데요.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의 아래 댓글을 보면 네. 악수를 한 뒤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심각한 일이 아니다. 악수를 하기 전에 소매에 손을 닦기도 했다. 심각하지 않은 일이다. 다소 네. 행사로 긴장한 상황이었다. 그뿐이다. 이런 댓글들이 달린 걸로 봐서는 해프닝. 뉴스를 만들었던 사람의 의도는 제가 좀 궁금하기는 한데요. 폭스뉴스. 예. 네. 그 미국 내부에서도 이걸 굉장히 무례하고 인종차별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저 싶습니다. 우리나라나 미국이랑 비슷하다고 느꼈던 게 그 폭스뉴스의 원문 중에 보면 저 만약에 공화당 사람이었으면 저렇게 했으면 난리 났을 거다. 이 얘기나.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뭐 민주당이었으면 이랬겠냐, 뭐 국민의힘이었으면 이랬겠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화당 사람이었으면 네.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누리꾼들의 댓글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해리스가 백신을 완전 접종했고 바지에 손을 문지른다고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가보죠. 국민의힘 당대표 정말 뜨겁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는데
지금 갑자기 자동차가 등장했어요. 뭐 스포츠카, 화물차 이거 왜 등장한 겁니까? 네. 네. 이 나경원 후보가 그 라디오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굉장히 앞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상보다는. 그래서 이준석 후보를 빨간 스포츠카에 비유를 하면서 자신은 화물차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짐을 잔뜩 싣고 대선이라는 험하고 좁은 길을 가려면 화물차라야지 네. 자기만 타고 몸만 잔뜩 부린 스포츠카로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비유를 한 것인데요. 네. 이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는 올해 초 자신은 매연도 없고 짐이 아닌 사람 할 수 있는 전기차를 주문했다라고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예. 전기차 뭐 카니발까지 등장하고 김은혜 그렇죠. 의원 김은혜 등등. 의원 같은 네. 경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비유는? 이게 네. 국민의힘이 이러니까 쇄신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는구나. 사실은 이제 중진들이 네. 자신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비유를 좀 써야 되거든요. 이 팔공산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서 네네. 이 비유가 자신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사실은 진짜 이준석 최고가 다른 방송에서 매번 얘기하는 게 있어요. 배팅볼이라고 이런 식으로 던지면은. 이준석 최고가 살짝만 비틀어서 자신이 답변을 만들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최고의 진짜 단점이 뭔지를 끄집어내야 돼요. 당을 운영한 경험이 하나도 없다. 네. 직업 최고위원이었다. 네네. 영선이다. 의정 경험 전혀 모른다. 국회에 일어나는 내용 모르고 그냥 방송에서만 얘기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차라리 팩트 위주로 가는 게 유리할 텐데. 네, 이 이상한 비유를 하면서 화물차나 빨간 스포츠카 사람들 마음에 뭐 스포츠카 한번 타봐야 되지 않겠어? 이 생각 들 수도 있거든요. 이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비유를 할 때는 조금 더 이제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비유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적어도 이 게임에서는 803과 마찬가지로 이준석 전 최고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다라는 고지였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게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 계속 뭐 이슈가 되니까 저희들도 안 들을 수 없는데 2011년 당시에 이제 박근혜 비대위에서 사실은 이제 비대위원으로 선임되면서 정치 시작했죠. 제가 첫 기억은 그냥 박근혜 당시 대통령 옆에 앉아 있는 누군가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그게 벌써 이제 꽤 한 10년 정도가 흐른 거예요, 시간이. 출마 선언한 뒤에 박 전 대통령에게 뭐 감사 인사를 하는 듯 그런 이제 워딩들도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피해갈 수도 있는 거였는데 굳이 언급한 그 부분은 오창석 평론가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결국은 이제 선거는 현실의 게임이기 때문에 네. SNS와 이제 20, 30대만 잡고 승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흔히 말하는 TK 영남 표심을 잡아야 되고 네. 2층은 연령층이 굉장히 높고 이 연령이 높은 고정층은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면 복권을 떠나서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거기를 좀 어루만지려고 했었던 제스처였던 것 같은데 이게 지난번에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손학규 대표 퇴진하라고 할 때도 뭐 이제 그 카페 박근혜 키즈라는 이름이 네네.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어필하는 부분이었는데 네.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도움은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아마 본인이 할 수 있는 노력까지는 다 할 겁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SNS에 또 글을 올린 거 가지고 여러 가지 공방이 있고 신경전이 있는데 유쾌한 반란을 꿈꾼다라는 제목의 글이었어요. 사실상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이제 지지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중진들이 좀 반발하는 기류도 있고. 네. 글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세훈 시장으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네. 이준석 후보에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지난번 오세훈 시장의 당내 경선 때 오세훈 시장을 지지했던 당협위원장이 몇 명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중 한 명이 이준석 캠프에 후보였던 네네. 면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본인이 경선을 나경원 후보와 겪었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오세훈 시장은 사실 지금 현 시장이긴 하지만 10여 년 동안 당의 정치에서 멀어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당내에 개파가 있을 리 만무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유쾌한 반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공개 지지한 것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다라는 생각이 전 좀 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게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죠. 네, 오늘 원정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